만약 내가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덕에 가면 뒤에 숨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오해받는 사상가 중 한 명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 자체로 잔혹함을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관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밝혔는데 바로 조작, 기만, 통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충동적인 폭군이 아니라 당신이 신뢰하도록 만들면서도 조용히 당신의 몰락을 계획하는 이들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악행을 저지르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가 아니라 권력에 관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시선을 제공합니다. 그는 가장 성공적인 통치자들은 필요할 때 무자비해지면서도 도덕적으로 보이는 기술을 마스터한 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적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편인 척 하면서 서서히 당신의 결정권을 장악하는 이들에게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적 사고방식을 지닌 정치인, 기업 리더,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칼을 휘두르는 이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설명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바로 덕의 가면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신의 야망에 대해 완전히 솔직했다면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저항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을 동정심 많고 겸손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이미지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그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영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이 기술을 숙달했는데 겉으로는 지혜로움으로 칭송받았지만 비밀리에는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제거하는 냉혹한 전략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한 위험이 도사립니다. 마키아벨리적 전술은 왕이나 정치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도 존재합니다. 사무실 내에서 항상 희생양 역할을 하면서도 실은 분위기를 장악하는 동료, 점차 타인을 고립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매력적인 인물, 그리고 겉보기에는 지지해주는 듯하지만 은밀히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친구 등 이들은 모두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며 당신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를 연쇄 살인범이나 어둠 속에 숨어있는 범죄자로 생각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이코패스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 오히려 법 자체를 만드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이코패스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로버트 헤어 박사는 세상을 뒤흔드는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 중 다수가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를 자유롭게 거닐며 사회에 녹아들고 권력의 구조를 타고 오르며 전혀 후회 없이 조종합니다. 그들은 공포 영화 속 괴물이 아니라 바로 CEO, 정치인, 그리고 권위 있는 인물들로 비밀리에 끈을 당기며 완전히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일반 범죄자들과 달리 고기능 사이코패스들은 무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만, 조작, 매력을 통해 번창합니다. 헤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인상을 관리하는 데 뛰어난 전문가로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심 없이 당신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감정의 깊이가 없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지만 이를 완벽하게 가장할 수 있어 분노나 절망에 의한 행동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헤어가 지적한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양심의 부재입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아주 미세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하며 생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하며 유용하고 일회용이며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맹인 척하며 당신의 감정을 반영하고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대로 해주면서 동시에 당신에 대한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능 사이코패스와 단순히 야심만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행동 패턴에 있습니다. 조종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만할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강박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들은 후회할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카리스마는 철저히 연습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원하며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주저없이 당신을 버립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우리가 종종 억누르려 하는 인간 심리의 어둡고 숨겨진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파괴적으로 변해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자는 우리 무의식을 대표하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에는 분노, 질투, 이기심 또는 다소 어두운 욕망과 같은 감정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감정들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해로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단지 내면의 어둠뿐만 아니라 바로 그 억압 그 자체입니다. 융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억누르는 행위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항상 덕을 체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강한 원한이나 불충분함을 감추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러한 감정을 결코 직면하지 않고 깊숙이 묻어둘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억압된 감정은 조용한 분노로 변해 자신의 약함이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힘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죠.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악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둠은 미묘하고 교묘하여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지만 한번 촉발되면 심지어 그들 자신도 놀랄 만큼 폭발할 수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개인적 성장과 변혁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 힘을 이해하며 이를 의식적인 삶에 통합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림자를 억압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하는 독성 있고 파괴적인 인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예의, 매력, 그리고 존경의 가면을 쓰는데 능숙하며 환경 속에 스며들어 신뢰와 존경을 얻으면서도 내면의 위험한 힘은 감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을 너무 늦기 전에 감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대한 약속으로 매혹시키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열등감을 품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추종자들에게 소속감을 약속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지도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억압된 그림자의 발현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림자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기인식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싶은 자신의 측면들을 인정하고 마주함으로써 그것들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 너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과거 생존을 위해 타인을 신뢰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협력이 생존의 핵심이었던 세상에서 신뢰 능력은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 본능이 잘못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위협적이거나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녹아들며 매력 있고 설득력 있으며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타고난 신뢰심을 조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 구성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결코 해를 끼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환상이며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패턴을 인식하고 연결고리를 찾으며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진짜 위험한 사람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성격을 평가할 때 미소, 눈맞춤, 따뜻한 악수와 같은 피상적인 신호에 의존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조작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신뢰할 만하게 보이는 법, 심지어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반영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우리가 그들과 닮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 욕망,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연결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특히 신뢰를 얻기 위해 공감을 이용하는 조종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한다고 믿게 만들고 우리 편에 있다고 느끼게 하며 우리가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방을 이용해 권력을 획득하고 우리를 통제하며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왜 이러한 조종자들을 감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답의 일부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인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선함을 믿고 그들이 진실되고 친절하다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선하며 우리의 가치와 연결에 대한 욕구를 공유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편향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려버립니다.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는 것이, 믿기보다는 의심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취약해집니다. 게다가 조종자들은 종종 신뢰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미묘한 심리적 전술을 사용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인데 이는 의심과 혼란을 심어 우리의 인식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 버전이 유일하게 신뢰받는 현실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서사를 통제하고 우리를 속임수의 그물에 가두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은 그들이 타인에게 끼치는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해악에도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경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세계관을 왜곡시키며 우리를 길을 잃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느리고 교묘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뢰의 환상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정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신뢰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을 오랜 기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말과 행동의 모순을 주목하며 무언가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는 본능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경계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적, 정신적, 사회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조종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는 선물이라기보다 도구이며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권력, 조종, 그리고 우리 내면에 숨겨진 어둠의 본질에 대해 탐구한 후 아마도 내가 위험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 의도를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꾸며진 외관 뒤에 숨어 있는 변장의 대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신을 보호하고 경계를 유지하며 위험한 사람들의 미묘한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는 경고 신호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항상 노골적으로 악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설득력이 있지만 당신을 통제하거나 이용하려 한다는 명확한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는 압도적인 통제 욕구입니다. 조종자들은 대화를 지배하고 당신의 행동을 이끌며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당신에게 강요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 점차 요구를 늘려 결국 당신이 복종의 순환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종종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 당신이 살아가거나 성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칭찬과 지지의 약속으로 넘쳐나지만 나중에는 그 약속들을 이용해 당신을 속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끊기 어려운 의존감을 구축하며 당신이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때 죄책감이나 빚진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자기 뜻대로 묶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적 미끼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뚜렷한 통제나 조종에 그치지 않습니다. 종종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약점과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욕망, 불안에 매우 민감하며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확인, 소속감, 성공의 감각.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교묘한 대가, 즉 당신의 자율성, 신뢰 또는 도덕적 나침판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당신은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들은 당신이 원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도록 미묘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열쇠는 회복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조종이 뿌리내리기 전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 경계, 그리고 필요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며 자기 인식이 강할수록 자신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잡힐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당신이 왜 싸우는지,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는지를 아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있을 때 특히 당신의 의심이나 불안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종자들은 종종 당신이 혼자라고 믿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득하기 위해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지원 체계를 갖추면 당신에게서 놓칠 수 있는 경고 신호들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판단이 흐려졌을 때 외부의 시각을 제공하고 감정적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다음 단계는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직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에 귀 기울이세요. 조종자들은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인식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들이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연기와 거울 너머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종자들은 종종 죄책감, 두려움, 불안을 이용해 감정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그로써 희생자를 통제하려 합니다. 감정 회복력을 기르고 그들의 전술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조종 앞에서도 침착함과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관심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여 그것들이 타인의 의지에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아는 것도 보호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단순히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일관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조종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특히 매력적이거나 설득력 있는 사람과 거래할 때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능력은 가장 강력한 자기 방어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아감도 지켜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고 이 통찰들이 유익하다고 느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도전하게 하고 보다 현명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주제들을 다룹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종종 너무 늦기 전까지 자신의 진짜 색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유지한다면 자신을 보호하고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제공되는 콘텐츠를 주목하며 깊이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살아가도록 영감을 받으세요. 알림을 활성화하여 모든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항상 경계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리고 항상 깊이 성찰하세요.